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성 씨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유 씨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공직기강 비서관에 내정된 이시원 변호사는 유성 씨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판부에 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황당한 인간들입니다.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전직 검사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됐어요. 공직기강이 가능할까요? 윤 당선인 주변에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도둑에게 도둑 잡으라고 하면 결국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기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고문경찰 이근한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두환 시대를 찬양하더니 간첩 조작하고 공안 통치하던 50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노골적인 대국민 선전포고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으로 가봅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내 탈북자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 이시원 검사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시원, 이 사람이 담당 검사였습니다. 애초에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한 쪽은 검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유우성 씨 동생 유가려 씨를 가둬둔 채 오빠가 간첩 짓을 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겁박도 가했지만 자기들 뜻대로 해주면 한국에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가려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증인신문. 2013년 3월 4일 검찰 측 신문이 시작되자 이시원 검사가 140개의 질문을 쏟아냅니다. 보고했어요? 반탄 부부장은 오빠 유우성에게 탈북자 신원정보 자료를 받아오라 이렇게 지시하던가요? 유가려 씨의 대답은 대부분 네라는 단답형이었습니다. 끝까지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오빠가? 증인이 이야기하는 예라는 거는 각본에 짜여쳐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지금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울음 섞인 예입니다. 2시간 뒤 시작된 변호인 반대신문. 유우성 씨는 2012년 1월 설 명절에 북한 회령에 가서 보위부를 직접 접촉했다는 동생의 증언을 반박할 증거를 내밉니다. 2012년 1월 22일에 날짜가 박혀있는 중국 연길에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너하고 아버지랑 같이 설 내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가족 사진도 있어. 가족 사진 집 근처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은 누구야? 그 사진에 나온 거는 누구냐고. 그 사진은 귀신이 찍은 거야. 또 2012년 10월 북한 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유가려와 유우성 둘만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진술을 반박할 사진도 제시합니다. 여기 증거 있는데요. 증거 사진 혹시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2012년 23일 날부터 아버지 3명이서 같이 이동하면서 찍은 사진은 무슨 사진이야? 이런 거짓말. 유가려 씨는 말문이 막혀 울음만 터뜨립니다. 그때마다 검사가 끼어듭니다. 변호인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럼 원본 진정성이 없는 증거인데 믿을 만한 거라는 거 입증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증을 제시해도 검찰은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유가려 씨는 법정에 나올 때까지 오빠가 구속됐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교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갇혀 있다고요? 갇혀 있어요, 오빠 지금. 아, 며칠 동안 갇혀 있었습니까? 오빠가 지금 갇혀 있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자, 증거 조작은 국정원이 했으니 검찰은 몰랐다?
검찰도 국정원에게 속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전혀 뭐 그동안 진술했던 거하고 정반대되는 사실이 많이 나와버리니까 검사가 모를 수가 없죠. 야, 이거 이상하다. 이게 안 오는 게 이상하죠. 그거 생각 못한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분명히 그날 충격도 많이 받았고. 재판이 끝난 뒤 이 검사는 유가려 씨를 검찰로 불러 물어봅니다. 이 검사는 사실대로 얘기해라. 국정원 직원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막 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이시원 검사는 나중에 법정에서 당시 유가려 씨가 자백을 번복한 것은 1분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5월 동주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미 유우성 씨가 간첩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이시원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시원 검사는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한 배를 탄 거지요. 사건 조작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아니 여기서 법정에서 예의는 좀 지켜주십시오. 사사건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그 검사가 계속 제지를 하거나 교묘한 언사로서 유가래의 허위 진술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데 이 주동이 돼가지고 결국 유우성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유우성을 간첩으로 몰고 간 이시원 검사도 책임져야지요. 이 검사는 지난 2018년 검찰에 나와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 검사 등을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피해자를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거거든요. 사과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공공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가한 사건인 만큼 검찰 총수의 사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했습니다.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력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유우성 씨를 고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유우성에게 흠집을 내야겠다 이렇게 작심한 것이지요. 자신의 무오류성, 여기에 상처가 가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이후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간첩 조작 사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왜 간첩이지? 그냥 저는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몰랐는데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위조와 관련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유 씨를 다른 사건으로 수사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 씨가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북한으로 25억 원을 불법 송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이미 4년 전인 2010년 서울 동부지검에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유 씨를 기소 유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은 유죄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란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도 공소 기각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 저를 상대해서 또다시 형사사건을 세운다는 거는 한 사람을 진짜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2번, 3번 죽이는 격이거든요. 공권력으로.
이시원 검사만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으로서 유우성 기소를 지휘했던 이두봉, 이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천지검장이던 때 과거 유우성 씨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의원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게 호되게 지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두봉 끝내 사과하지 않았어요.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그 존중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네.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업무 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피해자에게. 자, 이게 지금 21세기 2021년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한민국 시민보다 우월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피의자보다는 우월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소한 사건 때문에 누명을 벗고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을 받은 날이 오늘입니다. 7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공소권 남용입니다. 사과를 못 한다고요? 업무 처리에 유념하겠다고요? 무슨 업무 처리를 어떻게 유념할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사과할 시간 20초 남았습니다. 사과하세요,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세요. 윤석열은 왜 이런 간첩 조작 사건의 주역들을 요직에 발탁하려 할까요? 없는 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달인이라 가지고.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 안동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김용민닷컴에서 두 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